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인공지능공학부의 심춘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가장 먼저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뒤에 데이터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간단히 말하자면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이리스 플라워라 불리는 붓꽃 모양 데이터입니다. 총 3종류의 품종, 즉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로 각각 꽃잎의 길이와 넓이가 오른쪽 표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수치들로만 되어 있는 보고서나 표는 각 품종마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때 데이터 시각화가 멋지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이제는 그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랫줄의 시각화 내용만 보더라도 버지니카 품종의 꽃잎 길이가 대체로 길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잘 시각화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새로운 특징을 탐색하거나 데이터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부분과 전체를 모두 이해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림을 통한 정보 입력 속도가 문자를 통한 방식보다 무려 6배에서 600배까지도 빠르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인들의 떨어져가는 집중력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타임지에서는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금붕어보다 짧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를 처음 봤을 때 왼쪽의 글보다는 오른쪽의 그림에 가장 먼저 눈이 갔을 거란 겁니다. 이처럼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과 동시에 보는 이의 관심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볍게 다가온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연구하려면 데이터 시각화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당연하게도 데이터 시각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는 예시는 데이터사우루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연구 결과입니다. 각 데이터의 X축, Y축에 대해 평균과 표준 편차, 피얼슨 상관계수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부터 미세하게 달라짐에 따라
그래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비슷해 보이더라도 시각화해 보면 완전히 다른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반드시 시각화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데이터 시각화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찾아온 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기 아주 특별한 기술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한데 모여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듯한 기술자들. 지금 뭐 하는 상황인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일상생활 속의 숫자를 모아서 시각화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아, 시각화 하신다고요? 네.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빅데이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데이터가 되고 모든 일상이 기록화되는 지금은 그야말로 빅데이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는 내부에 매우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숫자로 설명이 되어 있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대의 시각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의미한 보고서 및 서류 작업. 하루하루 무분별하게 쌓여가는 수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다고. 이제 얼마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게 되면 아래 한글이나 PDF나 책자로 만든 다음에 대부분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찾아놨었는데 어딨지? 이따가 4시간에 이 데이터를 이 그래프로 나와야 돼, 이 전체 시트가. 네. 가능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아까운 정보나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중한 자료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필요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방금 본 동영상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의미 있게 전환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 능력을 키워 정보가 넘치는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시각화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과정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각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떠올린 후에 화면에 옮겨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이나 막대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색이나 넓이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식마다 그걸 보는 청중들에게는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할 데이터와 그 목적에 부합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Y 좌표를 활용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너무 많아 점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데이터의 크기나 색상을 조정해 XY 좌표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추이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할 때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변화량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을 나누어 데이터의 크기나 수량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막대의 길이나 점의 위치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다양한 범주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중첩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값의 크기를 XY축 상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는 색상의 변화를 이용해 그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적 넓이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확률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포를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여러 데이터 분포를 동시에 나타낼 때는 각 분포의 평균이나 표준편차와 같은 통계적 수치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데이터 집합의 분포 변화를 나란히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으로는 선이나 넓이를 이용해 데이터의 값 범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오차 정도나 추정값을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함으로써 정보의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다 상세한 오차 범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X축의 변화에 따른 Y축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뢰 구간을 표현할 때에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시각화에는 다양한 목적과 표현 방법이 있고 살펴봤던 방식들 이외에도 수많은 방식들이 있지만 결국 데이터 시각화의 주 목적은 청중들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복잡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청중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적은 설명만으로도 청중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단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시각화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나쁜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알면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나쁜 그림은 왜곡된 데이터의 표현입니다. 현재 사진에는 두 개의 막대가 그려진 그래프가 보이네요. 각각 35%와 3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막대의 길이는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올바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청중들에게 수치의 차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데이터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그림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나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유명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엽서의 사진에 찍힌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있네요. 정답을 알더라도 원하는 그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데이터 시각화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정보의 명확한 전달입니다. 다음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이모티콘들을 원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그 의미나 중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로 가득 찬 그래프는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시각화는 데이터의 핵심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나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4개의 원그래프들은 모두 같은 수치를 시점의 각도만 달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단지 시점의 차이만으로 25%와 75%가 시각적으로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결과가 어떨까요? 같은 데이터를 나타내는 왼쪽과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단지 시점의 변화만으로도 비율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유명한 사례로 하나가 예플의 프리젠테이션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방금 봤던 원그래프 예시와 같이 시점을 조정하여 애플 제품의 시장 점유율 19.5%가 나머지 22.2%보다 크게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는 제품의 누적 판매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마치 제품의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한 것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를 누적 판매량이 아닌 분기별 판매량으로 표기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례들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떻게 청중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가 어떻게 오해나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가 되는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그래프는 역대 대선의 투표율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막대가 투표율을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지만 중간에 그려진 선 그래프의 의미는 설명이 없어서 불분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관객들은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프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모든 요소는 분명한 목적과 설명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례 역시 같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신발 색상 비율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의 색이 실제 색상 범주와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막대의 색과 텍스트 중 어느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그래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좋은 시각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미적 감각과 수학적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학적 능력만 뛰어난 사람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시각적 요소 사용으로 인해 청중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미적 감각만 뛰어난 사람은 이해하기 쉬운 아름다운 도표를 만들 수 있으나 데이터의 정확한 전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수학적 이해와 미적 감각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적 요소가 데이터 시각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주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의 처리란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집중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각적 자료를 접할 때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길이, 두께, 방향, 크기, 모양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적 정보를 먼저 인식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청중들에게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에 나타난 페이스북의 주가와 상승률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파란색 선이 페이스북의 주가를 나타내는 데이터임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시각적 정보는 데이터의 핵심 특징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게슈탈트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은 인간이 시각적 형태를 인식할 때 서로 비슷한 요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 무의식적으로 완전한 형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괄호 기호를 볼 때 열린 괄호와 닫힌 괄호 사이의 내용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된 요소들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슈탈트 법칙은 시각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아무런 설명 없이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엉뚱한 패턴이 발생하여 의도치 않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각적 원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그래프는 3가지 논문 사이트의 연도별 게재 논문 수를 나타냅니다. 초기에는 각 사이트별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변화량을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과 중복된 점들을 제거하고 각 사이트의 이름을 그래프에 표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도 시각적 요소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남녀 운동선수의 신체 정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종류의 그래프가 통일성 없이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박스 플롯 그래프는 남녀의 위치가 왼쪽 막대 그래프와 다르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개선하여 남녀를 구분하는 색상을 모든 그래프에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박스 플롯의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그래프를 훨씬 더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시각적 요소만으로도 우리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고 쉽게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이러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점유율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점유율을 국가별로 표기한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국기 그림을 통해 한눈에 각 국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막대 그래프의 붉은색이 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연도별 색상의 차이를 두어 순차적 특징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대 그래프의 상단에 정확한 수치를 기입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로고를 통해 한눈에 어떤 그래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듯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많은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다독, 다작, 다상량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고 많이 생각해서 우리의 그림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인 화면에 옮겨 그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떠올렸다면 화면에 옮겨 그려야겠죠? 이때 우리의 그림을 화면에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멋진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엑셀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한다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그래프를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 정보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R을 통해 수학적 분석과 동시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태블로와 같은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시각화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도구들이 있지만 결국 무슨 도구든 그려야 할 그림은 사실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잘 선택하여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데이터 시각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그림을 떠올린 후에 정확히 화면에 옮겨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자료나 책, 강좌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해야 하고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시각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